먼저 보시면은 어제 추석 전에 공급대책 발표가 있었는데 중도금 대출을 완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유동성 푸는 것 같은데 대책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요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발표된 자료를 전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간 정부는 270만호 및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합리화를 추진했다. 합리화가 아니라 규제를 폐지하는데 앞장을 섰죠. 공급 규제 합리화 중에서 핵심적으로 공급 기반이 강화됐던 가장 강력한 정책은 전매 제한입니다. 전매 제한 폐지. 그러니까 실수요들만 분양시장에 뛰어들던 게 이제 투기 수요들까지 뛰어들고 분양권 투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니까 열심히 공급한다.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된 거고. 그런데 여기서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악화됐다. 자,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악화된 이유는 자꾸 핑계를 딴 데서 찾아요. 자꾸 핑계를 어디서 찾느냐? 공급 여건이 악화된 이유는 분양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분양가를 올리면 공급이 나온다. 이딴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공급 여건이 악화된 이유는 절대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수요 감소. 집값 하락으로 인한. 왜냐면 분양가가 매력적이어야 돼요. 분양가가 매력적이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지금 집값이 너무 비쌀 때 실수요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자. 이게 취지인데 전매 제한을 풀면서 투기 수요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분양가가 지금 합리적인지, 그러니까 그걸 합리적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원가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원가를 공개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러면 원가 심사를 하든가, 원가를 민간에게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게 공개를 해가지고 원가 심사를 했을 때 과도한 이익이다 이런 부분을 책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양가를 더 올려버려요. 근데 집값은 떨어졌죠. 그러니까 분양의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안 받은 거예요, 사실. 그게 핵심인 거고. 근데 건설사들은 그때 땅을 비싸게 샀죠. 땅을 비싸게 산 데다가 최대한 이익을 내려고 하죠.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만약에 분양가를 한번 낮춰버리면 쟤네 분양가 낮춰도 이득을 보나 보다. 분양가 한번 검사 한번 제대로 해볼까? 이런 여론이 생길까봐. 그런 상황이라서 인허가, 착공, 준공이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장래 수급 불균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요, 수요만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특히 가수요들만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절대 공급이 부족하지가 않다.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서 개선되고 있고 지역별 편차가 있다.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은 과거 대비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PF 금리가 4%에서 11%까지 올라갔다가 정부에서 눌러서 8, 9%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공사비 지수가 쭉쭉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예시로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고 합리적이면 가도 된다. 근데 왜 합리적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건설사 자율로 맡겨놓냐. 그게 문제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민간들이 공급을 잘 안 하고 있다. 대응 방안 했을 때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근데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땅값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사업 여건을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자금 조달 지원을 하겠다. 비아파트 사업도 지원을 하겠다.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네요. 세부 방안 보면은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호 이상 확충 해가지고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해가지고 용적률 높이겠다는 소리예요. 용적률 높여가지고 사업성 높이겠다. 근데 지금 3기 신도시 위치도요, 잘 보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다산 신도시나 혹은 하남, 미사 신도시 이런데 출퇴근 시간 가보면요, 서울 진입이 안 됩니다. 진짜 힘들어요. 장난 아니게 막혀요. 그만큼 용적률 높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 더 많은 교통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고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공급 부족이라고 하니까 자꾸 공급만 하느냐,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제고를 해야 되는데, 그 용적률이 나왔다는 건 그렇게 도시계획이 진행이 된다는 소리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민간을 공공으로 전환해서 미매각 용지라든가 사업 미진행 부지 이런 것들 공공 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즉 민간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비싸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결국엔 저희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오히려 공급이 안 나와야지 집값이 떨어진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수요 공급의 논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
수요를 제외하고 공급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으로는요, 그 공급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이 되느냐,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공급이 안 나오고 무너지는 건설사들이, 미매각 용지들이 경매로 나오면서 그 땅값을 낮춰야지 분양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 지금 분양가가 뭐 철근이 어쩌고저쩌고, 철근 가격 떨어지고 있어요. 개소리 집어치우고. 그 다음에 뭐 시멘트 가격이 어쩌고저쩌고, 시멘트 가격의 핵심인 유연탄 가격이 폭등하다가 그 다음에 올해 개폭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분양가 올려준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국민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거냐, 아니면 건설사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거냐, 요거는 대책을 봐야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고, 뭐 신규 택지해서 확대하겠다, 물량도 2만 호 더 확대하고, 뭐 저기 발표 시기도 빨리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조기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제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빨리 공급하는 건 좋죠. 그 다음에 근데 그 제대로 진행되는 게, 이번에 뭐 LH에서 철근 사고 나왔다면서요. 철근 또 빼먹었다며. 이런 거나 똑바로 잡고 진행을 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그래서 12월 뉴홈 사전 청약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조속히 확충을 하겠다. 근데 뉴홈 같은 경우나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이제 토지값 빼고 건물값만 진행을 해가지고 뭐 싸게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진행을 해도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왜 하려고 하는데. 반쪽짜리 내 집은 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분양가를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분양가 비싸니까 땅값 떼고 분양가 하는 대신에 땅값에 대한 임대료를 받겠다, 그럼 월세지. 집주인이 쫓아내지 않는 월세 정도죠. 월세가 막 폭등하지 않는 월세,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지. 그 다음에 도심 공공 복합 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다, 그런 것들 뭐 하고요. 자, 보시면은 전매 제한을 완화하겠다. 자, 공급 부족이 나오면요,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여야 되죠. 근데 수요가 줄어들어서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하니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수요 활성화 정책을 쓰겠다. 그럼 만성 공급 부족이지. 제정신이에요? 전매 제한 또 완화한대요. 전매 제한 완화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그 집에 사지 않고 분양권 투기를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부동산 시장에 유입시키겠다. 즉 투기를 조장하겠다. 다른 정책들, 뭐 예를 들어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요, 양도세 중과를 완화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겠냐. 물론 그만큼 수요도 많이 늘어나니까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나오는 반면에, 전매 제한은 무조건 단점밖에 없는 정책이에요. 전매 제한 완화는. 왜냐면은 전매 제한 완화를 하지 않으면 실수요들이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더 늘어나죠. 그런데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수요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공급을 왜 해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간다. 왜 그래요? 실수요들이 내 집 살기가 힘드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결국에는 더 큰 바보나 아니면 실수요에게 팔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기 힘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늘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 유도 정책, 지금 공급에 대해서는 늘리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어요. 이거 11월 달에나 돼야 발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11월 달은 돼야 발표를 하느냐? 정확한 계획 아직도 짜여진 거 없다. 공급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심리만 안정시키는 거다. 추석 이후에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나올까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장 현실성 있게 나오는 정책들 보면은 전매 제한 완화해가지고 수요 늘리겠다. 그 다음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해서 빨리 공급하겠다. 조삼 못 하죠, 이건. 어차피 뭐 빨리 공급돼서 나쁠 건 없지만 조기 인허가 해가지고 이거저거 검증 제대로 안 되는지, 안 그래도 지금 감사 문제가 큰데 감사 똑바로 하는지, 요 부분에 대한 보완점은 확실히 필요하겠죠. 저렇게 나오려면. 그 다음에 분양 임대전환 공급 촉진 해서 분양 사업을 임대 사업으로 하겠다. 물론 임대주택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분양 주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야 돼요. 왜냐면은 갭투기가 집값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전세가들이 막 폭등하지 않도록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지 다주택자들도 투기가 줄어들죠. 임대주택 저렇게 공급돼가지고 내가 경쟁력이 있나?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하겠다. 자,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 수요를 늘리고 그 다음에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 즉 분양가를 올리겠다. 그 다음에 뭐 인허가 해서 장애 요인 해소해서 기간 단축하겠다. 이거 역시도 감사 부분이 잘 따라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건설 인력 확충 해가지고 외국인 건설 인력을 활용하여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제의 지속 확대 추진하겠다. 자국인이나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규제 정상화,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실거주 의무 폐지. 말씀드리지만 전매 제한이랑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거는 그냥 대놓고 투기 수요들 오세요, 이런 정책입니다. 그다음에 PF 대출 보증 확대, 대단하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PF에 대해서 은행권에게 강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강요를 하게 되면은 은행권 쪽에 리스크가 커지고, 강요를 하지 않고 자율성에 맡겨두면은 PF는 위험하기 때문에 딱히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겠다는 소리예요? 허그랑 주금공. 미치겠다. 그래서 PF를 허그랑 주금공에게 떠넘겨서 건설사를 살리겠다, 이런 건데, 이거 좀 이따가 내용 많으니까 같이 이야기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공급 확대하고 매입 한도를 추가해서 건설사 지원을 하겠다, 금융 공급을 통해서. 자꾸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어 주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협약 지원 해가지고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채무 조정 등 대주단 협약 운영을 지속하겠다. 그러니까 PF 공급은 늘려주고, 못 갚으면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채무 조정 등을 통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러니까 더 많이 빌려주는데 안 갚아도 괜찮게 만들어주겠다, 어느 정도는. 이런 상황인 거죠. 미친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허그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비용을 90에서 100%.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거는 그러니까 허그가 예를 들어 1억짜리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허그가 9천 책임을 지는 거고, 은행이 1,000만원 책임을 지는 건데, 은행 책임 없애고 허그가 100% 1억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겠다. 즉 은행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원활하게 나오도록 만들어주겠다. 지금도 두 가지 말씀을 드려요. PF 시장에서 허그가 돈 쏟아붓게 만든다.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에서도 허그가 더 보증을 해주겠다. 그런데 안 그래도 심각한 전세 대위 현재에서도 허그가 지금 때우고 있고, 이런 것들 다 때우고 있죠. 이러다 허그 파산 나겠어. 이러다 허그 파산 나겠어요, 진짜. 허그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상황인 거고, 비아파트 자금 조달 지원, 이것에 대해서 왜 별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급 대책이 8사 대책이랑 2사 대책 나왔는데 8사 대책은 요구 엄청 했습니다. 왜?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 공급에 지원해준다고. 비아파트는 공급 의미 없다, 그러더니.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건설 활용하고 해가지고 비아파트에 대해서, 아니 빌라 사기는 안 치게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은 높여주고, 대신에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비용은 줄이고 있는데, 즉 당장 집 사는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해주겠다. 너네들이 집 사서 건설사를 살려줘라,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이 대책을 맞이한 허그의 입장은요, 헉이에요. 이 대책을 딱 듣고서 허그에서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헉이죠. 진짜 풀이 허그 됐네요. 그런 상황인 거고, 사업 절차 개선, 재건축 많이 하겠다. 근데 재건축 뭐라고 그랬어요? 재건축은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질적 공급이지 양적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량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15년간 서울에서 재건축으로 순 공급된 양이 21,000호였다. 근데도 왜 자꾸 재건축을 풀어가지고 집값을 살려야 되는지 이딴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등등 이런 내용들이에요. 쭉 보시면 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즉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공급에 대한 정책은 지금 늘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확실시된 건 하나도 없고, 분양가 올리는 정책, 그 다음에 투기 수요 유도하는 정책, 그 다음에 중도금 활성화시켜가지고 실수요 유입시키는 정책, 즉 수요를 늘리고 공급은 정책이 딱히 나온 게 없다. 이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건설사 편들려면 이런 이야기 하죠. 주택 공급난 푸는데 수요 늘리기는 집집. 수요를 왜 늘려? 공급 부족이라면서요.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지. 그거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공급은 늘리되 수요를 줄여야 되는 거죠. 공급난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보시면 공급난 풀고 수요 늘리기는 집집이다. 왜? 수요를 안 늘리니까 공급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다 수요 늘리는 정책밖에 없었다. 저쪽으로 다 몰아주어서 건설사는 살리는데 가게는 어떻게 되겠냐. 중도금대출 받더라도 잔금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해서 금융권에서 더 공급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중도금대출 허브가 보장 다 해주니까 그럼 가게대출 또 팍팍 늘려주겠죠. 그러면 그 자금은 또 어디서 조달해야 되냐? 은행채 시장, 그 다음에 수신시장, 이런 데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 올라가고, 그럼 중도금에서는 부담이 좀 덜하죠. 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좀 까주는데 나머지 대출은 어떻게 되겠냐? 그 다음에 투기 유도하는 거 이런 건데, 사실 보면은 공급 대책은 알맹이가 없고 수요 대책만, 규제 완화만 또 잔뜩 있었다. 그것도 분양시장에. 지금 막 50년 주담대 잔금 대출 줄이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즉 기존 매매 시장은 억제를 하더라도 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킨다 라는 것 자체가 내 집 마련은 하고 공급을 늘려가지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건설사 살리기 대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